베트남 하노이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티티. 그녀는 고객들에게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추천해주지만 정작 자신의 외모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다. 그녀의 단짝 친구 지아는 늘 자신이 가진 낮은 콧대와 넓은 얼굴형이 콤플렉스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몇 달 전 지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다. 잠시 여행 갔다 올게라는 말만 남긴 채. 그리고 3개월 후 지아가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코는 오뚝하고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비라인 턱선은 날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눈매도 부드러워져 얼굴 전체가 조화롭게 변해 있었다. 티티는 믿을 수 없었다. 너 혹시 성형한 거야? 지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응. 한국에서 했어. 티티는 깜짝 놀랐다. 베트남에서는 불법 성형 시술이 많아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다. 그녀가 알고 있는 성형은 대부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례뿐이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 한국 성형 그렇게 안전해? 지아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거 실화야? 나 솔직히 성형하면 부자연스럽고 딱 봐도 티나는 줄 알았어. 베트남에서는 성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뒷골목에 위치한 불법 클리닉에서는 무면허 시술자가 값싼 재료를 사용해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감염이나 얼굴 변형 같은 부작용이 속출했다. 티티는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코필러 맞았다가 코가 녹아버렸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성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아의 얼굴을 보니 전혀 그런 부작용의 흔적이 없었다. 마치 원래 저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아니, 너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부작용 없었어? 고생한 거 없어? 지아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지. 근데 한국 병원 시스템이 너무 체계적이더라고. 상담할 때부터 내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을 정밀 분석해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후 관리가 완벽했어. 티티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수술 후 관리? 그게 뭐야? 한국에선 그냥 성형해주고 끝이 아니야. 회복실에서 붓기 관리부터 피부 재생 치료까지 해줘. 그리고 담당 의사가 직접 경과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다 해줬어. 베트남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야. 티티는 충격을 받았다. 헐, 나는 성형하면 그냥 칼 떼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한국은 관리까지 해주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선 새로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도 한국에서 성형 한번 받아볼까? 티티는 지아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 성형 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근데 너 한국에서 성형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 지아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엄청 반대하셨어. 우리 부모님도 성형하면 부작용 난다고 생각하셨거든. 특히 엄마가 베트남 뉴스에서 불법 성형 피해 사례를 많이 보셨대. 티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에서는 종종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보도되곤 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어? 엄마한테 한국 성형외과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렸어. 상담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얼마나 철저한지 설명해줬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수술할 병원의 실제 후기랑 인증된 의사 정보를 보여드렸어.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국 성형외과 사이트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봐. 한국 병원은 의사 라이선스부터 병원 인증까지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상담할 때도 3D 시뮬레이션으로 내 얼굴 변화까지 미리 보여줬어. 티티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거 완전 과학이잖아. 베트남에선 이런 거 못 보는데?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한국 성형은 그냥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 디자인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거야. 그게 진짜 대단한 점이야. 티티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 정도면 진짜 믿을 만한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국행이 점점 현실적인 계획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티티는 결국 참지 못하고 결심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성형을 받아보겠다고. 그녀는 인터넷에서 한국 성형외과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한국은 성형 기술이 발달한 나라답게 수많은 병원이 존재했고 리뷰도 다양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아, 너가 했던 병원 소개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리고 병원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상담 코디네이터도 따로 있어. 언어 걱정 안 해도 돼. 티티는 점점 기대감이 커졌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성형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의사와 상담할 기회조차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세세한 절차가 있었다. 결국 티티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진짜 한국에서 성형을 하게 될 줄이야. 서울에 도착한 티티는 지아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깔끔했고 안내 직원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상담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티티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놀란 것은 병원을 방문한 고객들 중 외국인이 많다는 것이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성형을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다. 곧 티티의 이름이 불렸고 그녀는 전문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의사는 티티의 얼굴을 분석하면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티티 씨의 얼굴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B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는 너무 높이면 부자연스러우니 적당한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티티는 감탄했다. 베트남에서 보던 불법 성형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해 주는구나. 하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과연 결과가 만족스러울까? 혹시라도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결정뿐이었다. 과연 티티는 한국에서 무사히 성형을 마칠 수 있을까? 티티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병원의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다. 상담실을 나와 접수대에서 설명을 듣는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다. 수술 후에는 붓기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 간호사가 케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성형 후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복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부작용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 다음 날 티티는 본격적으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혈압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최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녀는 이런 세심한 절차가 신기했다. 한국에서는 그냥 대충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하는구나. 그러나 막상 수술 당일이 되자 긴장감이 밀려왔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지아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 의사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분들이야. 티티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수술대에 올랐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체크한 뒤 마취가 시작되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곧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며 한국에서의 성형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연 티티는 수술 후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티티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며 마취가 퍼졌다.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였다. 얼마 후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고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티티 씨, 수술이 잘 끝났어요. 지금은 마취가 덜 풀려서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쉬세요. 티티는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감각이 둔하고 붕대가 감겨 있어 아직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혹시 거울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얼굴이 부어 있어서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붓기가 빠지면 차근차근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아가 병실로 들어와 티티를 바라보며 안심시켰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엄청 부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거든. 티티는 다시 누우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다.
베트남에서는 수술 후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있었다. 이래서 한국 성형이 유명한 거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대했다. 내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겠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티티는 얼굴이 붓고 멍이 든 상태에서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내 얼굴이 왜 이래? 불안감이 엄습하며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과연 그녀의 성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티티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패닉에 빠졌다. 얼굴이 온통 퉁퉁 부어 있었고 멍자국이 짙게 남아 있었다. 이게 뭐야, 내 얼굴이 망가진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한국 성형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믿고 왔는데 눈앞에 비친 모습은 너무도 끔찍했다. 옆에서 지아가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티티, 진정해. 나도 수술 직후엔 똑같았어. 붓기가 빠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티티는 믿기 어려웠다. 지금 당장이라도 원래 얼굴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혹시라도 잘못된 시술을 받은 건 아닐까? 베트남에서 보았던 성형 부작용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티티씨,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붓기가 심한 것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수술 후 첫 3일이 가장 부어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의사는 그녀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해 주면서 회복 과정을 도와줄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리는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 고주파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술 후 붓기를 빼는 마사지도 병원에서 직접 도와드릴 거예요. 티티는 의사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지아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나도 처음엔 엄청 불안했어. 하지만 한국 병원은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철저해. 붓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해주니까 결과가 점점 좋아지더라고. 티티는 지아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최종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다. 며칠 후 붓기가 점점 빠지면서 티티의 얼굴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멍이 옅어지고 얼굴 윤곽이 점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았다. 거울을 들여다본 티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보았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이야? 자연스러운 B라인, 조화로운 코라인, 그리고 훨씬 또렷해진 이목구비. 티티는 감격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그녀는 한국 성형 기술의 진가를 몸소 경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티티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남아 있었다.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과연 그녀의 변화를 본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티티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부어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다. 붓기가 빠지면서 점점 자리 잡는 얼굴선을 보니 처음 상담 때 의사가 말했던 그대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지아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야 안심이 되지? 한국 성형은 단순히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데 집중한다고 했잖아. 티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에서 흔히 보던 성형 결과는 대부분 인위적이었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얼굴을 보면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의사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티티씨, 이제 회복 단계도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경락 마사지나 보습 케어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 후에도 피부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했다.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에 티티는 또 한 번 감탄했다.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미용 의료 기술의 끝판왕이잖아.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다. 한국 성형은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얼굴 특성을 분석해 최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한국 성형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티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붓기 케어를 받으며 베트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야. 수술 후에도 이렇게 관리해주다니. 그녀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한국의 병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지 직접 경험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TTC 베트남으로 돌아가셔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추가로 회복 후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강한 햇빛을 피하는 게 좋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티티는 감동했다.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성형시술은 보통 수술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주었다. 정말 철저하구나. 한국 성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었어.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문득 떠올랐다. 이제 곧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족과 친구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라겠지? 아니,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티티는 속으로 다짐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과연 그녀를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티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들 날 보면 뭐라고 할까?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면 어쩌지? 그녀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공항 게이트를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바로 다가오지 않고 몇 초 동안 티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티티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 나야. 어머니는 그제야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이게 정말 너야? 그런데 너무 예뻐졌잖아. 티티는 긴장이 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너무 티나? 자연스럽지 않아?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니,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완전 다르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얼굴이 더 세련되고 조화롭게 변한 느낌이야. 그때 옆에서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야, 너 연예인 같다. 어디서 했어? 한국에서 했다고? 한국 성형 진짜 대박이네. 완전 자연스럽고 예쁘다. 우리도 한국 가고 싶어.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다들 한국 성형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티티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들려주며 말했다. 한국 성형은 그냥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얼굴형을 고려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수술 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니까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었어. 친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한국이 성형 강국이긴 하네. 우리도 기회 되면 꼭 한국 가자. 티티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게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의료 기술이었어. 나 이제 자신감도 생겼고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성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성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티티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그녀의 한국에서의 성형 도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역시 한국 성형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베트남에서 불법 성형만 보아왔던 티티가 한국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성형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놀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성형 기술이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얼굴을 가장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나 성형 시스템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또는 직접 경험해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